저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실 그 서점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서점에 대한 첫 기억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책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좀 사심을 많이 섞는 편이죠. 네. 저는 이제 진주문고 혁신점에서 점장을 맡고 있는 여석주라고 합니다. (86년도에) 경상대학교 그쪽 앞에서 개척서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10평 정도 남짓한 공간에서 서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회과학 서점의 성향을 되게 많이 띠고 있었어요. 뭐 한참 그때는 데모도 많이 할 때고, 뭐 그런 운동권 학생들과 이런 또 서점 주인이 만나서 막 술도 먹고 이용하시는 손님한테 막 키도 맡기고 잠깐 매출도 하고, 그런 작게 시작했다가 회원제, 북클럽 약간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도서 대여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92년도 그때쯤에 지금의 진주문고 상호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평거동으로 온 거는 한 99년 그때쯤에 와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뭐 지금의 혁신점까지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책 좋아하겠다, 뭐 책 많이 읽냐, 그건데 사실 요새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빠서 책을 좀 읽는다기보단 많이 보고 있어요. 목차를 본다던가 이제 책 표지도 많이 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주변에 비교해보면 많이 읽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바빠도 한 달에 2권 정도는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출근부터요. 출근해서는 이제 청소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어질러졌던 것들, 매대에 있는 책들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손님 응대도 하면서 책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고를 잡고, 그렇게 뭐 또 입고된 책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그러죠. 서점에 대한 첫 기억이 9살? 8살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일하시던 삼촌이라 불렸죠. 그분하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책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뭐 항상 저희 대표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저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더 뗄 수가 없게 됐죠. 네. 이제 그 3대가 이용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제 역사를 해도 되겠죠. 한 지역에서 30년 동안 아무 일 무탈하게 했다는 것은 운영하는 자의 고민과 고통도 컸겠지만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올 수 없었다는 것을 30년 서점을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일본은 뭐 100년 된 가게들이 많잖아요. 이 공간은 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한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이달 짤 때도 어쨌든 저희가 짤 때 그렇게 짜거든요. 본점이랑 MBC점이랑 혁신점이랑 다 순위 봐서 그거 보고 짜긴 짜거든요. 팔린 거.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팔리는 것만 팔려요. 맨날 똑같은 것만 이렇게 팔려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색깔들을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요즘 신간들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던 거죠. 네. 계속 하고 있고. 여름 평대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름 평대. 그러니까 문구도 이제 좀 섞어가지고 책하고 같이
진열할 약간 생각인데 여름 시즌 그런 것처럼. 시원한 컬러감 주는 책들인데 주제도 약간 그쪽으로 아. 되는 책들을 선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여름 느낌 테마 같이. 신간의 대부분이 요새는 경제 파트에 편향돼 있어요. 저희 서점 베스트셀러나 신간들을 봐도 주식, 비트코인 이런 책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 때 이제 서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제 주관과 취향만을 또 고집해서 그런 책들로만 빛이 난다면 그것 또한 또 안 될 말이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편이고요. 그래도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읽었을 때 좀 좋았던 책이나 아니면 뭐 표지가 예뻐서 진열한 책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진열한 책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지점에 전 직원이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책 2권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선정한 책 1권하고 이제 공통책이 1권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이제 읽어와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 달에 쏟아지는 신간만 해도 수천 권이거든요. 그 모든 책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각 직원들이 일하는 분야가 전부 다 다르니까 골라오는 책들도 각각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좋은 책이 있다는 이런 것도 정보도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큐레이션 능력도 길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이 약국, 뭐 가치책, 반려책, 한서엽 그쪽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기획이거든요. 분기에 한 번이나 이렇게 모여서 컨텐츠 팀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획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 저 종이 약국이나 그런 반려책, 가치책들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의 한 서점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기획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저런 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독서 인구의 감소가 아무래도 좀 되게 큰 영향이 있어요. 워낙 요새는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되게 콘텐츠들이 짧고 자극적이잖아요. 보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성인 종이책이 많이 밀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지역 서점들은 학습 참고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의 매출이 저희에게는 좀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 인구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은 돼 있어가지고 그 참고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좀 또 힘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형 자본에 의한 프랜차이즈 서점들의 득세. 특히 인터넷 서점들은 솔직히 집에서 클릭 몇 분만 하면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을 해주고 또 10% 할인까지 해주고 굿즈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역 서점들이 힘든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서재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이제 서점을 되게 좀 살려주는 활력을 돋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뭐 각종 다양한 전시, 음악회, 북콘서트, 뭐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진주 시민분들께 대관도 하고 있고요. 유명 작가분들도 몇 분 오셨고 19년도 5월 5일날 유시아 작가가 이제 오신 적이 있으세요. 한 3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사인도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줄 서서 받아가시고 그러셔서 대단하다 진짜. 너무 그 풍경이 좀 보기가 좋은 거예요. 서점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또 책을 쓰고 책을 파는 서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서 아 이게 앞으로 이제 지향해 나갈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만화책 이북이나 밀리의 서재 같은 뭐 읽어주는 책 이런 것들이 요새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 시장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는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계속 돌려드리려고 하고, 감사하게도 진주문고를 이제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서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가 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변화하고 안주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여성의 속옷을 개발할 생각을 했느냐. 저 노는 거 좋아하고 땡땡이 치는 거 좋아하고 저녁에는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띵걸음 3km를 뛰고요. 너무 또 딱딱한데? 머리가 짧아서 본인인 줄 알았대요. Get up, 넌 특별한 girl, girl, she's super hot. Get up, bang, get down, get down.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휴학생 23살 구건우라고 합니다. 20년도면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온 기억보다는 집에서 수업을 듣고 또 과제하고 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항공우주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상대학교는 거의 국내 유일하게 항공우주공학하고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공학을 융복합제, 다학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이고요. 여러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생으로서 더 폭넓고 깊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원에 박사님 만나뵈러 가는 길이고요. 오늘 가서 제가 썼던 논문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랑 전투기, 프라모델인데 요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빠져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미술실에서 잠깐 그렸던 그림인데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귀엽겠다. 다들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여성의 속옷을 개발할 생각을 했느냐. 예전부터 이제 장애요양 같은 데 가서 봉사 활동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길 가다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은 제가 공책에다 적어 놓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임산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 팔이 없는 등의 중증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이번에 시제품으로 만들게 된 이지브라의 첫 시제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보아 다이얼이 가운데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슴 밑둘레라든가 그런 걸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보아 다이얼을 돌려주게 되면은 줄이 풀리게 되거든요. 이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또 이 후크에 걸려져 있는 줄을 빼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제 탈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걸 착용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 후크에다가 이 와이어를 낀 다음에 다시 이걸 일측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와이어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운데로 견인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체결이 완료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손이 없는 등의 중증 여성 장애인들이 이 보아 다이얼이 탑재된 이지브라를 착용할 때는요, 한 손으로도 직관적으로 뭐 돌리는 행위로 충분히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탈착이가 가능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고 난 후에 수유를 하게 되잖아요. 임산부용 수유 또 이너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똑딱이라든가 찍찍이라든가 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편리하게 이것이 탈착이, 그러니까 오픈하고 클로즈가 되냐가 문제인 건데 저희 이지브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아 다이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방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그 일정한 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튜브 인공위성용 구속 분리 장치의 초안인데요. 이 이지브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얼 방식을 통해서 파생되는 특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개형 구조물로 드론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초소형 인공위성의 구속 분리 장치가 있어요. 원래 로켓을 보면은 가장 위에 꼭대기층에 페어링 부분에 이제 인공위성을 수납하게 되는데요. 원래 인공위성이 태양 전지판을 전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켓 안에 들어갈 때는 로켓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걸 접게 돼요. 그래서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폭발식 구속 분리 장치로 이거를 피게 되는데요. 볼트 같은 걸 부셔가지고 피게 돼요. 근데 초소형 인공위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부서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뭐 나일론 와이어를 사용하는 비폭발식 구속 분리 장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구속을 부여할 때 매듭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체결력이나 구속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아 다이얼을 통해서 해결한 특허나 아니면 또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의 이제 심사가 있어요. 그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등록이 될 만한 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심사위원께서 그 후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심사를 맡기는 과정을 저희가 출원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출원까지 했었을 때 출원하고 지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인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양해를 구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너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냐?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우의 6년지기 친구 문은이라고 해요. 평소에 휴식 시간에 뭘 하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시나요? 넷플릭스, 유튜브. 그럼 평소에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겨서 그런 발명품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재능인데요. 아니야, 이거 너무. 재능이요?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장난감 뜯어보는 거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주문해서 제가 직접 수리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20살 때부터 정말 제 운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 제가 놓여졌던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에 제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초소형 인공위성 쪽으로 연구하시고 또 사업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전반적인 진로라든가 그런 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고 또 잘하는 것을 찾은 것 뿐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재능의 문제인 것보다 저는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해요. 하필이면은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필이면은 이 사람과 이걸 해서 청년의 키워드가 취업이고 취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슬픈 게 저희 나이 때는 인생의 전반적으로 있어서 가장 포부가 넘칠 때이고 또 어떤 야망이 있을 때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생존을 더 중요시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청년들을 분류하는 키워드로 사용했을 때 취업과 취준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못 찾은 것 뿐이고 그 찾는 그 일련의 과정은 오로지 운이기 때문에 어떤 꿈을 찾는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달콤한 멜로디 You are my 봄날의 새소리 You are my love and destiny 내 삶의 마지막 숨소리 마음을 건드리는 그녀의 fix it with Nike shoes Yeah I like the Nike shoes I wanna spend every night with you 너의 저 시간 좀 많은 것뿐 Yeah 두 번째 도쿄 경남 진주에서 로컬 DJ 랩이라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DJ 퓨리오소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연의 음향 감독이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큰 행사였던 평창 올림픽에서도 모든 그 스포츠 공간, 그 경기장에서 DJ들이 음향 감독 역할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DJ는 그 공간에 맞는 음악으로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명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막 소리 질러 하는 그런 음악을 트는 것만이 DJ는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특정 장르에 국한되거나 하는 것들은 좀 피하고 최대한 모든 음악을 틀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활동명 같은 경우는 퓨리오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피아노, 포르테, 알레그로 이런 음악 용어들이 대부분 다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퓨리오소, 물론 음악 용어로 쓰이는데 그거는 열정적으로, 그래서 피아노 악보에 이제 조그맣게 퓨리오소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부분부터는 열정적으로 연주를 해라 라고 하는 음악 기호예요. 거기에서 이제 S를 그 X로 바꿔서 뒤에 OXO는 또 약간 그 무한대 기호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대로 열정적으로 디제잉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제잉 한 지는 20살 때부터 했었고 지금 횟수로 거의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 TV 광고에서 비트박스를 하는 TV 광고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문득 그냥 그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후니후,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비트박스를 좀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 설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어떤 무대 위에서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좀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걸 내가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고
그걸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디제잉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디제잉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안녕 오래 기다렸지. 사실 제가 시작을 했던 2013년도 뭐 그쯤만 해도 디제잉을 들으려면 클럽 가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틀 수 있는 공간이 그 당시엔 클럽밖에 없었기 때문에 클럽에서 틀다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의 회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었어요. 클럽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밤에 일하기도 하고 이미지상으로도 약간 좀 유흥업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해도 될까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던 시기에 약간 낮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축제라든지 아니면 벼룩시장 행사 같은 곳에서 음악을 연출하는 일이라든지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클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음악을 틀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필연적으로 대학을 진주로 와서 진주에서 디제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한 3개월 정도 서울에 올라가서 디제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서울은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숨 쉬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금액들이 크고 서울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음악을 잘 틀어야 되고 음악적으로 차별화를 둘 수 없다면 가게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모자란 부분이겠지만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를 서울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느꼈고 또 요즘은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저를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진주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거의 무대에 선 게 거의 많지 않거든요. 공연이 좀 줄다 보니까 저는 내가 잘 하니까 날 봐줘 라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은 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좀 공감대를 일으키고 그런 방법으로서 디제잉을 제가 활동함과 동시에 시도를 했던 것들이 디제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막 직업으로서 디제잉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단순히 취미생활로도 디제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습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해봤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의 주변의 반응은 진주에 누가 디제잉을 배우고 싶어 하냐라는 반응이 돌아왔었어요. 근데 일단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좀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 배우고 싶으신데도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 받고 다음 몇 달씩 기다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정도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결국에는 디제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일종의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을 트는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로컬 DJ 랩이라는 그 사업자를 내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먼저 필터라는 효과를 좀 설명드리면 필터 말 그대로 약간 걸러준다 이런 효과인데 총 2개가 있어요. 낮은 소리를 걸러줄 수도 있고 높은 소리를 걸러줄 수 있는데 낮은 소리를 걸러주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걸러주고요 하고 높은 소리를 걸러주면 이런 효과를 쓰죠. 그래서 보통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DJ들이 소리 질러 이런 형태로 씁니다. 하고 또 이제 롤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 롤은 음악을 순간적으로 반복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시켜줄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주기를 길게 짧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변주하기도 하죠.
해서 노래를 넘겨서 다른 노래들로 하고 해서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듣는 청중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라는 음악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형태가 돼요. 네. 저 처음에 디제잉 했을 때만 해도 한국 음악 틀면 못 트는 DJ라는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빅뱅 음악, 원더걸스 음악 틀면 그 DJ는 잘하는 DJ가 아니고 막 외국 음악 들려줘야지만 약간 잘하는 DJ라고 인정해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선입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DJ에 관한 선입견들 하면은 이제 말 걸면 막 대답 안 해줄 것 같다, 타투가 엄청 많고 아니면 뭐 피어싱이 엄청 많고 약간 그런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디제잉을 배우고 싶다고 처음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딱 봤을 때 DJ 같이 안 생겼다, 되게 그냥 공부할 것 같이 생겼다, 그런 선입견을 좀 극복하는 게 제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till caught in a new love state of mind. Just broke a soul, staying one in the night. DJ를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던 DJ들 같은 경우에 뭐 퍼플 디스코 머신이라든지 칼콕스 같은 분들은 나이가 50대, 60대,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이 되셔서도 디제잉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내에서도 DJ 엉클이라고 이제 홍대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DJ 분도 지금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도 현악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잠깐 젊었을 때에 잠깐 그냥 좋은 기억으로서 DJ가 저한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디제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되게 DJ 잘 튼다, 저 DJ 잘한다, 약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디제잉을 했던 건 아닌가? 굉장히 디제잉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나는 잘 틀어 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기부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원초적으로 즐겁게 들었다. 무슨 음악 틀었는지는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즐거웠다는 기억을 남기는 DJ가 되고 싶어요. 내 음악이 유명해지는 DJ보다는 저 DJ 굉장히 분위기를 잘 만드네, 약간 이런 형태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희망을 노래하기. 대학 졸업하고 돈을 모아서 한 달 정도 배낭여행 갔습니다. 흑맥주는 쓰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너무 달콤하고 이런 맥주도 있구나. 체코에서 마신 맥주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하고 Ich dachte immer, alles muss enden, doch für uns gibt's keine Grenzen. Who cares what they say? I never listen anyway. In my head, yeah, I'm cool. Gonna keep making my 저는 경남 남해 독일마을 완벽한 인생 브루어리에서 브루마스터를 맡고 있는 이영근 브루어라고 합니다. 맥주를 만드는 곳을 브루어리라고 하고요. 맥주를 만드는 직업을 브루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는 분을 헤드 브루어나 혹은 또 브루마스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루어로 일하고 있는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 서울 강남 쪽에서 일을 하다가 반복된 일을 하고 또 도시에서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풍경이 좋은 곳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남해에서 양조장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맥주를 만들러 남해까지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제 뭐 사수 밑에서 조수로 일하면서 도제식으로 배운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그 집에서 홈브레잉 하시다가 맥주에 관심이 생겨서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내가 맥주 양조장을 차려보자 해서 만드신 분들도 대부분이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수제 맥주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좀 쓴맛도 강하고 해서 별로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국산 맥주 같은 라거랑은 좀 다르게 뭐 맛이나 향이 좀 독특하다는 점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수제 맥주를 이제 집에서 혼자 만들기도 하다가 이제 양조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하게 됐어요. 네. 이게 4월 14일 날 만든 거거든요. 네네. 한 달 정도 좀 이번 주에 팽이하니까 아로마가 되게 좋은데요? 이제 호흡을 예전이랑 많이 바꾸면서 하는 거. 아, 네. 확실히 바꾼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깔끔하고. 시트러스한 거 빼고 이번에 영국식 메인. 이제 브루워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아무래도 하는 게 브루마스터고 원재료 수급부터 맥주를 만들고 발효하고 용기에 담아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의 철학이나 그 사람의 노하우, 그 기술이 되게 그 맥주에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관리를 브루마스터가 하기 때문에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주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 7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쇄, 보리를 껍질째에 있는 상태로 뜨거운 물에 불리면 잘 안 불리기 때문에 당분을 잘 추출하기 위해서 분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탱크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분쇄된 메가를 탱크에 넣어서 그 60도에서 70도 사이에 뜨거운 물에 불리면 당분이 나오겠죠. 이제 당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당화라고 합니다. 네, 1시간 동안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로 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온도 구간별로 추출되는 당이 달라서 단계별로 점차 승온을 하면서 끓이고 있습니다. 당화가 끝나면 그 여과 탱크로 옮겨서 여과 탱크에는 그 찌꺼기는 위에 남겨놓고 맑은 그 보리 물만 빼내는 작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과. 자비는 이제 홉이라는 걸 넣거든요. 홉을 넣고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나고 이제 적게 끓일수록 홉의 그 다양한 아로마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침전을 하면서 이 맥즙을 냉각시켜서 보통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20도 정도에서 발효를 하거든요. 냉각시킨 후에 발효 탱크에 옮기는 과정을 거쳐서 발효 탱크에 대해 효모를 넣고 이제 발효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맥즙까지고요.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거는 효모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발효하고 3주 정도 숙성을 거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양조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뭐 발효 탱크도 닦고 뭐 케그도 닦고 맥주는 저도수 술이거든요. 이제 저도수일수록 더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뭐 세균에 오염되면은 맥주는 금방 변하기 때문에 청소를 많이 하고 맥주 만드는 과정 중에 드라이 호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맥즙에 이제 홉을 더 첨가해서 호피향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과정인데 그 압력이 차 있는 상태에서
탱크에다가 홉을 넣다가 탱크에 있는 맥주가 팍 터지면서 사방팔방이 다 튀어가지고 그걸 닦느냐고 3박 4일 동안 닦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 군속이 매년 서부독일에 파견되어 서독 연방군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남해 독일 마을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파독 광부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정착해서 만드신 마을인데 그분들의 그 모티브를 해서 그 이름을 만든 맥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산물을 찾던 중에 남해에 백년초가 있더라고요. 이제 백년초를 넣어서 약간 색깔이 조금 노을빛처럼 붉은 색의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해 특산물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흑마늘, 시금치, 유자 등등등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름에 좀 상큼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참다래를 넣어서 맥주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거든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맥주는 이제 전부 수입을 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토종 맥주라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긴 한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남해에서 또는 이제 국내에서 원재료를 갖고 와서 뭐 지역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맥주를 만들어야 또 지역 상생도 되고 또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부여를 위해서는 남해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맥주에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벨 색깔은 이제 이미지와 제일 맞는 이제 색깔로 했고 가령 이제 어떤 흑맥주 같은 경우는 까만색 맥주 스타일로 해가지고 까만색 스타일로 돼요. 근데 은모래 비치는 이렇게 파란색인데 은모래 비치가 이제 상주 해수욕장에 있거든요. 이제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 색깔의 캔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국내 2군데 대회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한 가지 품목은 3년 연속 받았고 다른 한 가지 품목은 2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국내에서 여는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드 메달 하나랑 브론즈 메달 하나를 받았습니다. 맥주의 특색도 있지만 음용성이 좋은 맥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상을 주신 거 아닐까. 음식도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어떤 맛이 강하면은 계속 못 먹고 물리거든요. 맥주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독특하거나 너무 맛이 강하면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라고 보면은 이제 음용성이 좋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맥주가 유명한 곳이 뭐 여러 나라 있겠지만 독일이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독일 마을 안에 있는 양조장인 거고 세계 맥주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그 맥주 독일 옥토버 페스트거든요. 근데 옥토버 페스트가 10월 달에 독일에서도 하는 기간에 맞춰서 독일 마을에서도 10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는 그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아마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 그 청년분들을 약간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정책처럼 이제 청년분들이 여기 남해에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모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 이제 브루어리 투어가 있거든요. 브루어리 투어를 통해서 이제 맥주 양조장을 알리는 작업도 하려고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독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드리고 맥주도 같이 제공해드리거든요. 이제 오셔서 이제 독일 스타일의 맥주랑 이제 비교해서 피드백도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완벽한 인생 브루어리에서 헤드브로를 맡고 있는 이현근 양조사라고 합니다. 네, 4시간 반 동안 열심히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크래프트 맥주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요즘 새로운 브루어리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많은 브루어리가 참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저희 브루어리의 맥주를 드실 수 있게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활동 폭을 늘렸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맥주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맥주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두 잔 마실 수 있는 맥주를 만들자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술 중에 가장 많은 맛을 낼 수 있는 술이 이제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와인도 많은 매니아층이 있고 맛을 낼 수 있지만 맥주가 더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맥주를 단순히 취하기 위해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잔의 술이라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이 맥주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on't leave me low, don't leave me low, don't leave me low, don't let me go, don't mess me up. It's like flashlight out, 막이 내리고 저석했던 우리 사랑도 연기처럼 멀리 흩어